안녕하십니까. 상가건물 임대차법법 할 차례입니다. 이 상가건물 임대차법은 일단 주택임대차법하고는 다르게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의 경우에 영업용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이 되죠. 보증금 기준을 좀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죠.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 한산보증금이 9억 원 이하. 그죠?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심할 게 두 번째 기준이 수도권인데 수도권에 부산과 경시가 같이 있다. 지금 14번 이런 식으로 문제가 최근에 나옵니다. 답은 2021년 2월 1일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을소의 상가 건물에 대해서 보증금 5억 원에 월차임 500만 원. 보증금 5억에 월차임 500만 원이니까 환산보증금이 얼마예요? 5억 원 더하기 월차임 500만 원 곱하기 100. 10억 원이죠. 서울시가 환산보증금이 10억 원이라면 초과임대차로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안 되죠. 적용이 안 됩니다. 다만 이 초과임대차라 하더라도 이런 초과임대차라 하더라도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대항력이 인정이 되고요. 대항력이 인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상가건물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기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다만 이제 계약갱신 요구권에 의하여 갱신이 되면 차임이 보증금은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잖아요. 그게 적용이 안 돼요. 초과임대차에. 그게 10조의 1입니다. 초과임대차도 권리금 횟수 인정해주고 횟수기에 보장해주고, 그 다음에 2기가 아니라 3기 연체 시 해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폐업으로 인한 이건 이제 코로나 때문에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을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표준계약서 사용 이런 것들이 초과임대차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과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상위법이 적용이 안 되지만 개발적으로 이런 건 적용이 되는데 적용된 걸 암기를 좀 하고 계셔야 돼요. 그걸 시험 문제 냅니다. 기억해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정이라고. 이거 적용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확정일자 부여 관련된 우선 변제권과 관련된 건데요. 우선 변제권은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대항력, 갱신요구, 갱신특례, 권리금에서 3기 연체 해지, 폐업으로 인한 해지, 폐업으로 인한 해지 빠져 있는데요. 표준계약서 이런 것들이 적용. 여기 위에 있는 거 폐업으로 인한 해지. 최근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초과임대차에는 적용이 되지만 우선 변제권이라든가 존속기간 임차권 등기명령 이런 거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법정갱신요. 존속기간, 갱신 요구권은 적용이 되지만 존속기간, 법정갱신, 우선 변제권, 임차권 등기명령 이런 거 적용이 안 돼요. 이건 기억 틀렸죠? 미안. 자, 계약갱신 요구권은 적용이 되는데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하여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죠. 그 거절 사유 중에 상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차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그럼 거절할 수 있죠. 자, 근데 니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임차인이 건물의 일부를 중과실로 파손했을 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게 언제 X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죠. 상가건물 임대차법법 10조 1항에서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에 요러요러한 경우 거절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임대인은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나 또는 갱신 요구하더라도 거절할 수 있으니 결과적으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해석할 수 있죠. 없다고 해석하면 니는 틀린 거고 있다 그러나 거절할 수 있다 그러고 해석하면 옳은 짓이죠. 그죠? 그래서 이를 신청을 했죠. 사람의 인력관리공단에서는 갱신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옳은 증언을 모두 고를 때 니은도 옳은 증언이 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옳은 지문을 골랐더니 정답이 없었어. 니은 디귿이 없죠. 원래는 니은을 틀린 걸로 출제한 거죠. 갱신 요구할 수 없다로 출제한 거. 이따가 틀린 거다. 답은 3번이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처음에 이게 정답이 이 신청을 받아줘서 니은이 갱신 요구할 수 있지만 거절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옳은 지문을 이 신청을 받아들여줬고 결국 정답이 없으니 전부 정답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니은은 이제 굳어진 거예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사유가 있으면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사유가 있으면 임대는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거 굳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2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했다. 지금 매달 50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매달 월차임이 500만 원인데 2달분을 연체했으니까 2기 연체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갑이 2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하던 중 건물의 소유가 병으로 바뀌었을 때 그 연체 차임은 병에게 지급을 해야 돼요? 을에게 지급을 해야 돼요? 을에게 지급을 해야 돼요. 갑이 이미 을에게 연체하고 있는 그 차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양수인 병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판례입니다. 원래 상가 건물 임대차나 주택 임대차 보법에 보면 상가 건물이나 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지를 승계하죠. 결국 이 디귿에서도 건물 양수인 병이 임대인지를 승계하는데 그 승계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보증금 반환채입니다. 더 나아가서 을이 갑에 대해서 갖고 있는 2개월분 연체 차임채권, 이미 발생한 연체 차임채권까지 병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판례입니다. 이게 이제 연결이 되면 확장이 되면 3기 연체시 계약 해지까지 연결이 됩니다. 지금 갑이 을에게 2기를 연체했죠. 건물이 병에 넘어간 다음에 갑이 또다시 병에게 1기를 연체했다. 그러면 합이 3기가 되긴 하죠. 하지만 대법원 뭐라 해요? 승계 이후 3기가 연체가 돼요. 해지할 수 있다. 우리 지상권에서도 비슷한 거 같죠. 2년 상지를 연체했을 때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데 토지 소유권 양도 정지에 걸쳐서 2년 연체하고 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2년 이상이었다. 양수인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었죠. 거의 비슷한 논리죠. 건물이 양도됐다. 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3기 이상의 연체가 돼요. 양수인은 계약을 해줬습니다. 지금 옳은 질문일 겁니다. 15번 세종특별자치시. 자, 세종특별자치시는 한산보증비 얼마죠? 서울이 9억이라고 그랬죠. 수도권과 부산광역시가 6억 9천이고요. 세종시가 광역시라고 했죠. 광역시 세종시. 5억 4천이죠. 그 밖에 저기 3억 7천이. 969, 5437 이렇게 여자가 그랬죠. 그러니까 세종특별자치시 경우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려면 한산보증금이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되는데 보증금이 6억에 월차임이 100이니까 환산보증금이 7억이 이런 식으로 문제로 처리를 한다. 초과 임대차로 출제를 하는데 사례 형태로 이렇게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하게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환산보증금 기준을 좀 암기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연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서울 9억 수도권과 부산광역시 6억 9천 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6억 3천 그 밖에죠 3억 7천 이렇게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자, 세종특별자치시고 환산보증금이 7억이니까 상위법은 적용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거 다시 한번 대항력, 갱신요구, 갱신특례, 권리금에서 3기연체 시 폐업으로 인한 해지, 표준계약서 이건 적용이 되죠. 그러면 기업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대항력 생기죠? 대항력 적용되니까. 옳은 지문이죠. 너희 대항력과 같처럼 특정일자를 받았을 때 우선 변제권 인정률 이거 적용 안 되죠. 우선 변제권은 적용이 안 되니까. 우리 아무리 대항력권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우선 변제 받을 권리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뭐예요? 폐업으로 인한 현지죠. 코로나로 인한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았어. 장사가 안 돼, 3개월. 안 되겠다. 폐업을 했어. 그러니까 요건이 감염법 관리법에 의한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았고 엔드 폐업을 했어. 폐. 이런 게 오타가 있는 거야. 폐죠, 폐. 그러면 임차인은 뭐 하시다? 해지할 수 있다. 이 폐업으로 하는 해지권도 적용되지. 추가 임대차의 경우에 우선 변제권 같은 건 인정이 안 되는 거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여튼 이 문제 두 개가 최근에 출제 유형이죠.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 초과 임대차를 출제하면서 그 초과 임대차에 적용되는 것, 적용되지 않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가를 물어본. 그 다음에 그 초과 임대차를 물어볼 때도 지역, 보증금, 월세 이걸 딱 적실해서 그걸 가지고 상위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가 이런 걸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대비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맞죠? 기준금액 서울 9억 원 조심할 건 수도권하고 같은 게 부산광역시. 광역시하고 동일하는 곳이 세종특별자치시 기억하십니다. 여기 광주는요, 광주광역시가 아니라 경기도 광주입니다. 그 밖에 저는 3억 7천만 원 되겠죠. 969-5437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18번, 16번, 은행 갑수유 상가 건물을 갑으로부터 임차한 임대 및 사업자 등록을 마쳤어요. 자, 은행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는 경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는 건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근데 폐업을 했어요. 대항력 상실이죠, 원칙. 원칙적으로 대항력 상실. 다만, 폐업을 했다는 게 폐업 신고까지 한 거냐, 아니면 단순히 실질적, 사실상 폐업한 거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다. 명확하게 출제가 안 된 거예요. 이 신청은 안 받아줬죠. 우리 폐업했다는 건 폐업 신고한 거라고 보고 대항력 상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니은은요, 폐업 신고를 했으면 일단 대항력을 상실했는데 다시 같은 상황이 등록번호 합자 등록을 하게 되면 새로운 대항력이 생겨요. 새로운 대항력이 생겼으니 그 이후 제3자의 효력이 있겠죠. 니은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폐업 신고한 후 다시 사업자 등록했을 때 그 전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지만 이 이후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죠. 우리 나눠서 보게 되면 니은도 제3자의 효력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게 되겠죠. 이건 영리로부터 X 건물을 적법하게 전차하여 직접 점유, 전차인이 직접 점유하면서 적법 전차인이 직접 점유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하면 전차인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임차인이 대항력이 생깁니다. 주택임대차도 마찬가지죠. 적법주택 전차인이 인도 및 주민등록을 하면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하면 임차인이 대항력이 생깁니다. 똑같이 적법 상가건물 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면 임차인이 대항력이 생기니까 결국 디귿은 대항력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대항력이 있는 경우가 니은 디귿이죠. 디귿 대항력이 있고요. 니은 디귿 대항력이 있죠. 그죠? 대항력이 생긴 경우를 모두 고른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요것만 답으로 나왔어요. 대항력. 그런데 니은도 폐업 신고하고 다시 사업자 등록을 했으니 그 이후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기는 거 아니냐 라고 해석이 가능하니까 니은도 들어간다. 2번, 3번 복수정답을 인정한 문제입니다. 17번. 자, 상가건물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려면 뭔가 필요하죠? 인도 및 사업자 등록이죠. 여기 있는 확정 일자는 우선 변제 요건입니다. 틀린 점이죠.
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한 건물은 당연히 상위법 적용이 안 되죠. 상위법이 적용이 되려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영업용 상가건물. 3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됐을 그 기간은 어때요?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1년으로 봅니다. 이 3번은 주임법이죠. 상위법은 1년이고요. 그 다음에 1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임차인이 많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고요. 임대차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으면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는 존속하는 걸로 보죠. 4번 상가건물 임대차나 또는 적법 전대차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 모두 다 공히 3기입니다. 2기가 민법상 임대차나 주택임대차는 2기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법은 3기입니다. 자,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게 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손해배상 청구권은 암기합니다. 방해가 있은 날부터 3년이 아니라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입니다.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3년 가로놓기 기억하죠. 3년 가로놓기는 지금 여기처럼 언제부터 3년이냐?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입니다. 방해가 있은 날부터 3년이 아니라 꼭 기억해 두세요. 18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 건물에 관한 임대차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임대인 동의를 받아서 임대차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동의를 안 해주면 정보 제공을 요청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법을 개정해서 임대인이 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 원칙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라. 이 의무를 부과해요. 정보 제공하라. 이게 개정된 거예요. 주임법 상위법 주임법이군요. 주임법. 그러니까 주임법 상위법이 똑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 동의받아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요. 문제는 임대인이 동의를 안 해주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전세 사기 같은 게 문제가 되니까 임대인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동의한 경우에는 정보 제공 안 해도 되게끔 이렇게 주임법은 개정을 했죠. 상위법도 개정이 필요하다 생각하십니다. 어쨌든 주임법 상위법 공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인이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냈는지 이런 거 있잖아요. 체납 여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무서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하려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2번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중전과실로 파손했죠. 이거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죠. 자,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가 있을 때는 권리금 회수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거 또는 진리죠. 10조의 4 1항을 보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할 때까지 임차인이 권리금 받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10조랑 갖고 어느 하나에 해당돼. 이게 뭐예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죠. 그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는 권리금 지급받는 걸 방해해도 된다. 그러니까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가 보장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3번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죠. 여기서 주임법과 상위법이 좀 다르죠.
주임법은 딱 1회 안에서만 행사할 수 있죠. 반면에 상임법은 전체 임대차 기간이 몇 년?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법을 행사할 수 있죠. 3번 임대차가 끝났지만 보증금이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인이 뭐 할 수 있죠?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임차권 등기명령 어디다 해야 돼요? 법원에다 해야 돼요. 상가 건물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해야 돼요. 그래서 법원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원이 촉탁을 하죠. 관할 세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가 법정갱신되면 기간은 1년으로 보죠. 임차인만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고 그 통고가 임대에게 도달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해야 해지가 되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상가 임대인이 그의 임차인이 주선한 소개한 거죠. 기존의 임차인이 소개한 새로운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계약 체결을 거절하게 되면 이게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게 돼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거절하더라도 방해가 아닌 경우 결국 19번은 기존의 임차인이 소개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더라도 권리금 회수 방해가 아닌 것은 총 4가지가 있어요. 첫째, 임대차 목적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6개월이 아니라 1년 6개월. 자, 여기서 목적 건물이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란 어떤 의미냐? 임대인이 이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거다 라는 이유로 거절을 하고 계약체를 거절하고 실제로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니은 임차인이 소개한 자가 개털인 경우, 보증금 지급 자력이 없는 경우. 임차인이 소개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아니고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받은 경우. 임차인이 소개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등 의무를 위반한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럴 때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을은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더라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거절할 수 있는 거야. 기업은 6개월이 아니라 1년 6개월. 그러나 거절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왔습니다. 조금 깊이 나온 거죠. 해설을 보면 이렇게 되죠.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이 소개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계약체를 거절하게 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해야 돼요.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거절하더라도 방해가 아닐 거 아닙니까? 그 정당한 이유가 4개가 있다. 이거 4가지죠. 임차인이 소개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에게 임대인이 직접 이게 이제 방해행위죠. 방해가 4가지인데 그 중에 사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를 거절하는 거 이게 방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후의 경우에 이항에서 이런 경우에는 거절할 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걸로 본다. 즉 거절해도 된다. 이런 경우에. 그게 4가지가 있다. 임차인이 소개한 자가 돈이 없어. 보증금 차임을 지급할 재산이 없어.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다.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마지막 권리금 지급받았어. 이런 경우에 거절하더라도 회수방해가 아닌 경우가 되겠습니다. 20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이
그가 소개한 신규 임차인 되려는 자금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 바로 놓기로 났었다 그랬죠.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몇 년? 3년.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 행사하자. 시원 개정되자마자 신설하자마자 시험을 낸 적이 있습니다. 22번 갑은 선순위 권리자가 없는 노래 상가 건물을 자 지역이 안 나와있죠. 보증금 1억에 월차이 40이니까 환산보증금이 1억 4천이죠. 환산보증금이 1억 4천이라면 대한민국 어디에 있든 상가 건물에 있는 정업법이 적용이 되겠죠. 1번 3기 차임액을 연체했으니까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지. 계약갱신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시는 사유 중에 하나가 3기 연체. 서로 합의하여 상당한 보상 제공한 경우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가치로 파산한 경우 7호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또는 재건축을 위해 조매업이 필요한 경우 이런 것들을 좀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계약갱신 요구 어디서 2번 상가 건물 임대차 기간에 약정이 없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하면 1년으로 보죠. 3번 주인법 상위법 공인이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확정 판결을 받아가지고 강제 경매를 신청할 때 그 반대 의무 이행 제공 안 해도 되죠. 상가 건물이나 주거용 건물을 명도하지 않아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 명도 의무 이행은 집행 개시 요건이 아니다. 4번 갑이 X건물이 경매대가에서 우선 면제 받으려면 그 대항 요건 적어도 배당 요구 중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돼요. 배당 요구 중기도 암기를 좀 해주세요. 주인법 상위법 공통점 주민등록이나 사업자 등록이 적어도 배당 요구 중기까지는 존속하고 있어야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5번 최선순위 대항력이 있는 상가 건물이나 주택 임차인은 그 상가 건물이나 주택이 경매가 될 때 법원에 배당 요구할 수도 있고요. 배당 요구하지 않고 경락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죠. 그때 원칙적으로 경매가 되면 주택 임차권이나 상가 건물 임차권은 소멸하지만 여기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이건 소멸하지 않습니다.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거 최선순위를 봐. 아까 문제에서 선순위 권자가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주택이나 상가 건물이 경매되더라도 이 임차인은 배당 요구하지 않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배당 요구 안 했으니까 보증금이 변제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고 경락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22번 부산광역시 환산보증금 7억 환산보증금 7억이니까 주인법 상위법이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부산의 경우에 환산보증금이 얼마예요? 6억 9천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환산보증금이 7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위법이 적용 안 되죠. 다만 갱신요구권 적용되죠. 그러니까 갑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갱신요건 행사할 수 있다. 옳은 지금 내리는 거죠. 초과 임대차지만 그래서 상위법이 적용이 안 되는 게 원칙이지만 대항력이라든가 갱신요건은 적용이 되니까 갱신요구 할 수 있다. 자, 기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면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하면 1년으로 보죠. 그런데 초과 임대차 이게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각과 회사 6개월을 정했다면 각도 올도 6개월 주장할 수 있는 각도 올도 다 6개월 주장할 수 있겠다.
기간을 6개월로 줘서 1년으로 본다. 큰일 납니다. 그냥 6개월이에요. 임차인만 6개월의 유효를 주어봤을 때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은 적용 안 됩니다. 3번 계약갱신 요건 적용이 되니까 그 계약갱신 요건에 따라서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계약한 거죠. 다만 차임이 보증금은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가 적용이 안 돼요. 그것만 따로 규정이 있어요. 10조 3항이 적용이 안 되고요. 10조에 2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경제사정의 변동을 좀 고려해서 차임 및 보증금의 증감을 따로 청구할 수 있어요. 추가 임대차 경우에. 4번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요. 그러면 상임법이 적용이 되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할 수 있었죠. 그런데 초과 임대차에는 그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적용이 안 됩니다. 신청할 수 없다. 건물이 경매됩니다.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가? 인도 및 대항력법 및 확정일지를 갖추면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가? 우선 면제도 적용이 안 된단 말이죠. 초과 임대차에. 그러니까 우선 면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초과 임대차의 경우에 존속기한이라든가 우선 면제권이라든가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든가 이런 건 적용이 안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상임법. 자, 상임법 기출문제가 최근에 출제되는 영향이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보증금, 월차임, 지역 요거 가지고 상가원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자, 초과임대차의 경우 안 되는데 다만 그 초과임대차라 하더라도 적용이 되는 것들이 또 있었죠. 그런 것들 구별이 가능하냐. 이런 것들 위주로 최근에 출제가 되니까 그런 식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집합건물법 이제 시간을 좀 달리해서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